아침에 시작하려고 그러던 뉴스타트 강의는 내일 아침으로 미루고 우선 자가 면역성 질환. 여러분 중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그 강의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이 소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질병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가 면역성 질병. 자가 면역. 자가 면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암세포에게 몰려가서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이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 중에 이 T세포라는 세포가 이 면역세포들 중에 총지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되어서 생기는 병이 자가 면역성 병이에요. 사실 이 T세포를 우두머리로 하는 총지도자로 삼고 있는 이 면역세포들 중에 이 T세포가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T세포에 유전자가 변해요. 유전자가 변해서 이 면역세포들, 특히 이 T세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띈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나 이런 아주 나쁜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 T세포들이 책임을 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근데 이 면역세포가 변질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본래 만들 때는 T세포는 암세포들을 죽이고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유전자의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그것은 누구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어. 그런데 유전자가 변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서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라는 인간, 내 몸속에 있는 T세포가 변질될 수 있어. 사실 하나님은 이 건강한 세포들을 암세포가 되라고 만드신 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뜻을 잘못 가지게 되면, 잘못된 뜻을 품게 되면 내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해. 이 T세포도 그래서 변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뜻에 따라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T세포들이 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냐 하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성질이 아닌 이 자가 면역성을 띤 T세포로 변해요. 자,
이 T세포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내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가 아주 나쁜 암세포로 변했다. 그럴 때 그것들을 죽이는 그 정말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자꾸 내 뜻,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그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뜻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T세포의 변화가 초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T세포가 자가면역성 질병이란 것은 T세포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 라면, 나를 보호하고 암세포도 죽이고 바이러스 죽이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T세포가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도 사이드로 다른 별로 좋지 않는 짓을 하는 T세포로 변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T세포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면 그 적을 어떻게 죽여서 내 건강을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T세포가 존재하는데,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T세포가 또 나를 또 공격해.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현상을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성이라고 불러. 본래는 T세포는 나 아닌 상대방 타를 공격하게 돼. 타가 면역성이 그게 정상적인 면역세포인데, 이 타가 면역이 되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 내가 나를 공격하는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 글자가 변질된 거지. 유전자 글자는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유전자 글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대왕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세종대왕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비슷한 데 많아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조선은 세종이다라는 책을 썼어. 이 세종대왕이 얼마나 이 국민들을 사랑했으면, 사랑했으면 글자를 다 만들었겠느냐. 그 세종이 글자를 만들었다. 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조선이란 나라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습니까? 명나라 속국이었어. 그래서 이 중국 글자 한자를 당연히 써야 되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 속국이 우리는 우리 글 쓰겠다 이러면 어떻게 혼나? 세종은 그거를 각오하고 나중에 어떻게 명나라에서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너희들 자꾸 글자 이거 만들면 어떻게 죽을 줄 알아? 우리가 쳐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종이 글 만드느라고 왕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어떻게 본 거야? 이제 제가 이제 글자 만드는 거 포기하는구나. 그래서 명나라에서도 오케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세종은 왕 관두고 어디로 들어갔어? 자기 아들 문종한테 왕위를 양위라 그래. 그 양위.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물려주는 것이 양위. 양위를 하고
어디 들어갔어? 진관사 들어갔어. 진관. 불광동에 진관사가 있어요. 네. 옛날 불광동은 그건 뭐야? 산속이었어. 요즘 젊은 애가 아니고. 거기서 신숙주하고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몰래 뭐예요? 한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고 빵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고. 그것도 국민들이 글을 모르니까 너무 국민들이 불쌍하고 억울한 거야. 글을 모르니까 막, 그래서 세종이 그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참 결심한 순간이 어느 날 밤에 야행을 나갔어요. 밤에 서울 장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려고. 근데 저쪽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그, 그 포졸들이 범인을 체포한 거야. 그래서 막 범인은 노비야. 한 노비가 막 아니라고요. 언제 자기가 한 짓 아니라고. 그 뭐 했냐면 이 노비가 주인을 칼로 찔러 죽었다 이거야. 근데 세종이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냐? 그래서 포졸들이 증거라고 가져왔는데 영수증이야. 그 영수증에 뭐가 찍혀 있어? 이 손바닥에 찍혀 있어. 지문이지. 영수증 내용이 뭐냐? 내가 얼마를 받고 이 사람을 죽인다. 그 영수증. 그 노비가 뭐라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 글자를 자기는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모르고 이제 무조건 안 찍으면 죽인다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찍었다. 세종이 이래서 불쌍한 불쌍한 국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글을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참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글자 만든다고 그 신하들이 전부 반대했다고.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왜? 명나라 쳐들어온다고. 큰일 난다고. 이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세종이 엄청 신하들 때문에 곡절, 그 반대 때문에. 참, 알아보면 참 세종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어 놔야 병이 낫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지. 자, 이제, 그러면, 왜 이 T세포들이 이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T세포들이 나의 관지를 공격하면 그게 바로 자가면역성 관절염이 되는 거야. 이 자가면역성 관절염을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불러요. 류마티스성 자가면역성이 아닌 관절염은 무슨 관절염?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 네, 그거는 이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관절뼈와 관절뼈 사이에 연골이 너무 닳아서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고
관절을 많이 사용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막 염증이 일어나서 관절이 망가져, 관절이. 그래서 염증이 생긴다고 관절염. 염증은 누가 만들어? 변질된 T세포가 와서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변질된 T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돼. 그래서 모든 갑상선염은 다 그런 자가면역성 질병이야. 콩팥을 공격하면 만성신부전증. T세포가 와서 본인의 콩팥을 공격해서 자꾸 콩팥을 망가뜨려.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할 수 없이 뭐예요? 할 수 없이 신장 이식을 해야 될 지경. T세포가 간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간염이 되고,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공격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어. 온 몸의 모든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질병, 이 안구를 공격하면 안구 건조증, 눈 안에 망막 부분을 공격하면 황반변성, 이 수많은 병들이 T세포의 유전자들이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이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 이 뇌세포도 T세포가 뇌세포의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특정한 뇌세포,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 자, 뇌세포에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 기뻐져. 요즘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하더라고요. 옛날엔 도파민 그래도 아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뭐 도파민이 유명해졌더라고. 그 도파민은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어떻게 로맨틱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반면에 도파민이 참 이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뭐예요? 우와! 이렇게 해서 요즘 도파민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도파민이 안 나오면 저게 안 돼요. 도파민 생산이 안 되면 표정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내 근육도 굳어지고, 그래서 모든 게 뻣뻣해진다고. 이렇게 돼. 그리고 동작도 어떻게? 화가 날 때 이렇게 뻣뻣해지잖아. 근데 도파민이 스탑되면 그래. 근데 도파민이 왕창 나오면 못 추던 춤도 추고, 대박! 해서 펄쩍펄쩍 뛸 수도 있고, 이 도파민이 이게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행복하게 되기를 뭐예요? 바라시니까 도파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거기다가 이제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도파민이 생산되고, 그러면 막,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도파민 중독이랄까.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 도파민이 탁 나오면 작품이 나온다고. 도파민이 잘 생산이 안 되면 뭐야? 슬럼프에 빠져. 그래서 우울해지고 화나고 그러면 도파민을 대신해서 뭘 먹어?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서 이 도파민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예술가들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자기가 하나 탁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작품이 마음에 들면 뭐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데 중독된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안 돼. 또 어떤 때는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면 그러면 미치고 그냥 우울증 빠지고 그래서 정 작품이 안 나오면 뭐요? 자살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 도파민이 참 그 이제 이 도파민 때문에 많은 중독증이 걸려요. 이제 특히 세상살이에 아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맨날 짜증나는 일뿐이고 우울한 일뿐이고 그러던 사람이 강원랜드 갔단 말이에요. 이 땡겼더니 어떻게 대박 터진 거야. 잭팟이 터져. 와! 하면 이제 그 때문에 도파민이 생산이 확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중독돼 버려? 도박 중독. 그 도박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위험한 거야. 뭐 여러 가지 행복한 일이 많고 도파민 나올 일이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은 중독이 안 되는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도파민 맛을 보게 한 것은 뭐가 처음이야? 이 잭판, 이 도박이 처음이야. 그러면 그 도박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 도박을 안 하면 막 그 옛날에 그때 한번 잭팟 터져서 맛본 뭐야? 도파민 맛에 그냥 빠져가지고 막 그게 자꾸 그리운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도파민 때문에 또 바람 피우는데 빠진 사람도 있고, 이 도파민이 정말 좋은 건데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이 있냐고 하면,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또 망막을 공격해서 무슨 황반변성이니, 뭐, 망막 박리증이니, 온갖 이런 병도 일으키고, 하여튼, 공격 안 하는 곳이 없어. 사람마다, 환자마다 다 달라. 그런데,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변질된 T세포로 자가 면역성을 띤 T세포가 공격을 제일 많이 자주 하는 곳이 이제 관절이야.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옛날부터 이제 유명한 거죠. 자, 그러면 관절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를 갔다. 그래서 심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려서 병원에를 가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게? 자, 여기 지금 관절염을 일으키는 범인은 뭐예요? T세포야. 근데 T세포는 이게 변질된 T세포야. 이 변질된 T세포가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염 이렇게 퉁퉁 붓게 하고 염증이 걸리고 통증 아프게 하고 그런데 그럼 의사들은 무슨 약을 처방할까? T세포를 이 변질된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처방해. T세포는 중요한 면역세포야. 이거를 죽이는 약들을 다 뭐라 불러? 여러 종류가 많아요. 면역 억제제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러면 자, 이런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고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 T세포가 변해서 이 변질된 T세포가 당신의 관절을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환자는 뭐라고 물어봐야 돼? 왜 나의 T세포가 왜 그렇게 자가 면역성을 띠도록 변했습니까? 를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건 모른다고 그래요. 자, 어떻게 돼서 이런 관절염에 걸리게 됐냐를 물어보면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서 변한다? 뜻에 반응해서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줘. 왜? 왜? 그래서 그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그래서 변질되었던 T세포가 다시 정상 건강한 T세포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거를 지금 병원에서는 얘기를 안 해줘. 왜 안 해주게?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막혔다. 뭐 이래서 유전자 꺼졌다. 이거를 설명을 지금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그 T세포의 유전자가 탈메칠화가 돼서 켜질 수도 있고 메칠화가 돼서 꺼질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고 누구만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모든 것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 게 뭐냐? 무엇 때문이냐 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좋은 뜻, 진선미, 사랑의 반대편에 그 뜻이 너무 강하면 유전자는 결국 변질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알파파, 베타파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T세포가 왜 이렇게 나에게 공격적으로 변질이 돼버렸다고, 유전자가. 그래서 지금 내 관절을 공격하고 있어. 근데 병원에 가니까 면역 억제제만 처방하지.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면역 억제를 시켜서 T세포를 죽였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거는 뭐예요? 아니야. 이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면 지금 성장해서 내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T세포들만 죽이는 거지. 앞으로 태어나고 또 성장해서 또 나오고 새로운 T세포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새로운 T세포들이 정상적인 T세포가 나오도록, 옛날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거는 가르쳐 주지를 뭐요? 않아. 그러면 안 낫잖아. 그러니까 자꾸 뭐요? 맨날 약만 먹다 보면, 면역만 계속 T세포만 억제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면역력만 자꾸 약해져.
그 병 자체는 안 나. 안 낫고 그저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 중에서 제일 병원에서 많이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제예요. 그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이 무릎 관절이 한 방 놔주면 싹 안 아파. 왜? T세포들이 막 관절을 공격하다가 어떻게? 스테로이드가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공격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효과 좋아요? 아, 약 잘 듣는다, 그래. 이거 웃기는 얘기야. 그러면 조금 있다 스테로이드 그 약의 효과가 없어지면 어떡해? 그럼 T세포 또 공격해? 그럼 또 맞아야 돼? 이러고 가는 거야, 세월이. 그러면서 점점 면역력은 약해져서 나중에 그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많이 안 쓰더랬으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강한 상태로 있어서 매일매일 죽이던 암세포들도 어떻게 계속 잘 죽이고 있을 텐데 스테로이드가 자꾸 들어가니까 T세포들은 억압을 당하고 암세포도 잘 죽일 수가 뭐예요? 없게 되고 그래서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된대. 그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 이제 환자들이 좀 물어봐야 돼, 따져야 돼. 그냥 스테로이드 먹거나 주사 한 방 맞으면 어떻게? 좋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치료하는구나. 그건 아무것도 안. 그거는 무슨 치료에 불과해요. 증세 치료보다 증세만 치료하는 거지. 그 근본적인 그 원인 되는 문제점을 알라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페인트 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T세포는 특히 우리들의 뜻과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쭉 계속해 보니까, 우리의 심리 상태, 사이콜로지라고 그러죠. 사이콜로지. 우리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와 T세포는 아주 서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하면 T세포라는 세포는 이거는 뇌세포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 T세포 하는 행동을 보면 뇌세포가 아니면서 뇌세포는 뇌에만 있고 혈관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T세포를 보고 과학자들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이 T세포들은 혈관 안에서 온몸을 떠돌아다니는 뇌세포 같아. 이렇게 얘기할 만큼 뇌세포와 T세포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무슨 학문이 나왔냐면 이 정신과 이 심리 상태와 그러니까 이 사이코와 그다음 뭐가 T세포를 연구해서 면역학을 이뮤놀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과 면역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이코 이뮤놀로지라는 학문이 새로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면역학은 면역학이고 T세포는 T세포끼리 자기들 할 일을 하고 또 우리 뇌는 뭐요?
생각은 생각대로 이게 다 분리돼서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사이콜로지.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T세포도 어떻게 따라서 변해. 그래서 요즘은 그냥 사이코이뮤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뉴로는 뭐예요? 신경. 응?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뉴로를 그냥 빼고 간단하게 사이코 이뮤놀로지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와 면역 세포들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코 이뮤놀로지, 정신신경학의 기반을 두고 우리는 왜 T세포가 변했느냐, 자가 면역적으로 변했느냐는 결국 T세포가 우리의 무엇에 영향을 받았다?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제 그건 다 밝혀진 사실이야. 그러면 T세포로 하여금 나를 공격해서 나를 해쳐. 내가 나를 해치는 거야. 자가 면역병은. 그렇죠. 어떤 면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당히 자학성을 띤 병이야. 그렇죠. 왜?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으면 T세포가 자학적으로 변할까? 어떤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 자가 면역성 병은 나의 T세포가,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나를 죽이려는 병이야. 그러면 무슨 생각을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내 T세포가 나를 죽이려고 할까? 죽고 싶다지, 뭐, 간단해. 나는 정말, 아이고, 도저히 내가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 T세포 유전자들은 주인님의 무엇을 받들어? 뜻을 받들어가지고 T세포들은 자기들끼리 몸 안에서 모이면 만나면, 야, 요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너도 그런 거 느껴봤어? 그럼, 나도 그렇게 느껴. 그러면 이제 T세포들이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자꾸 너무너무 죽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그 결정은 어디를 공격할 건가 결정은 그거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관절을 공격하자. 그렇게 되면 그게 루마티스 관절염.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 이제 암 공부도 또 해보면 좀 더 깊이 해보면 암 세포들도 암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암 세포들의 태도가 달라져. 참 이게 공부할수록 최근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암 세포들의 행동 왜 암 환자들도요 너무 달라.
암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해보면 다 같은 암이야. 같은 암인데 이 암세포가 같은 암세포가 어느 사람 몸에 있냐에 몸 속에 있냐에 따라서 하는 짓이 달라. 그건 왜 그렇게? 어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암세포 하는 짓이 달라. 그래서 희한한 꼬라지를 연출해요. 놀라워요, 이 공부.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하는 분야를 튜머 이뮤놀로지라고 그래요. 암 면역학이라는 게 따로 생겼어. 이 암세포와 T세포의 관계가 너무나 미묘해. 이게 왜 이렇게 미묘하냐? 그 미묘성을 띠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요? 뜻이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아주 세밀할 정도로 암세포와 T세포들의 상관관계가 변해. 참, 예. 그럼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간단해졌잖아요? 간단해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내가 나를, 난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나를, 나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또, 다른 방향에서 T세포들이, 우리 주인님은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 나는 죽을 생각은 없어. 죽고 싶다 이런 건 없어. 근데 내가 사는 그 방식이 여러분의 세포들, 여러분의 유전자들 T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뭐예요? 죽이고 있어. 그게 뭐예요? 혹사야, 혹사.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장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 빨리 교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밤샘 하잖아. 밤잠 안 자. 그래서 이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게 참 문제요. 그래서 나를 혹사하거든. 그러면 T세포도 혹사를 당해야 안 당해? 당하면 우리 주인은 자기 보고 죽으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T세포는 어떻게 인식을 해? 그 이제 perception이라고 그래. 우리 주인은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라고 인식하게 돼, T세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를 혹사해서 생기는 자가면역병은 어떤 환자들이 많냐고 하면, 특히 그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어리버리해져. 그리고 행동도 늦고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없어져 버려. 그리고 뭐 잘 졸리고 이 갑상선 호르몬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네, 동작 빠르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비서실 같은데, 막 똑똑하게 동시에 뭐 전화를 세 통, 네 통도 받을 수 있는 뭐 빠릿빠릿한 여자들 있잖아요.
그 비서들 아주 동작 빠르고 일 맡겨놓으면 팍착착착착 처리해버리고 탁탁탁탁탁 이런 사람들은 막 전력을 기울여서 동작을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끝내려고 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퍼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야, 우리 비서실에서 미스 킴이 최고야. 그러면 그 칭찬에 그 인정, 우리 인간들은 주위 사람들이 인정 때문에 병난 사람들 많아요. 그 인정, 칭찬에 뭐요?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뭐 걸어 안 걸어? 목숨 걸어. 그럼 그게 혹사야.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뭐 인정받기 싶고,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 그래서 이런 사이콜로지, 이런 심리 상태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야. 왜? 유전자도 뭐야? 글자 아니요. 글자도 뭐예요? 뜻이야. 그러니까 뜻과 뜻은 같이 가는 거야. 이거를 알면, 깨달으면 자가 면역성은 정복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자꾸 짜증내고 자꾸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이럴 때마다 기가 막히고 그렇죠. 생기는 자꾸 막히고 유전자 자꾸 꺼지기만 하고 이렇게 되면 이 병은 악화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참 그 루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다가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환자, 아주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때가 1982년이에요. 아주 오래됐네. 그래서 40 몇 년 전이네. 그때 한국에서 이제 KBS TV 나가지고 막 유명해지니까 한국에서 환자들이 막 미국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름이 안젤라야. 안젤라는 영어로 하면 angel이에요. angel은 뭐예요? 천사야. 그야말로 천사 같은 여자야. 이제 천주교이니까 그런 세례명 안젤라를 받았는데, 그 안젤라가 그 성당에서는 가장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는, 그래서 이제 칭찬을 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 병이야. 왜? 자기 속은 별로 안 착한데 남들이 자꾸 착하도 하니까 착하게 살기가 어려워, 쉬워요. 그럼 그게 이 칭찬이 어떻게 보면 독이야. 그래서 이제
착하다고 소문만 안 나도 가끔 가다가 못된 소리, 하고 싶은 소리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착하다고 일단 소문이 나면 우리 성혜은 씨 너무 착해가지고 아마 그렇죠. 그런 고충을 많이 겪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착하기로 최고로 착하다. 우리 성당에서. 근데 이제 그 성당에 또 아주 잘생기고 부잣집이고, 그 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젤하고 그 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런데 결혼을 못 해. 왜? 그 총각의 엄마가 악명이 높아. 소문이 쫙 퍼졌어. 누구 집안에 누구 여사 그러면 그 집에 딸 시집 보내면 어떻게 돼? 딸 죽인다. 그렇게 돼. 그래서 안젤라 엄마도 그 총각을 보면 참 사위 삼고 싶지만 시어머니를 보면 뭐요? 우리 딸 죽어. 이렇게 되어서 이 총각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가 악명이 높으니까. 근데 안젤라 집에서도 안 돼. 그 집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서로는 좋아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자꾸 흘러서 나이가 점점 많아져. 총각이나 처녀나. 안젤라가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집은 들어가면 시집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야. 며느리 들어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한번 변화시켜보자. 왜? 자기가 며느리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를 뿅 가도록 어떻게 잘 보살펴드리고 모시면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뿅 가가지고 좀 마음이 변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닌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랑해드리면 아마 시어머니도 변할 거야.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안젤라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어. 딸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떡해. 나는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엄마가 하는 수 없이 오케이를 한 거야. 참 여자들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야 되냐? 조심하세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 거야. 하고 이제 패백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안젤라가 시어머니 앞에서 탁 고운 모습으로 절을 탁 하니까 시어머니가 절 받고 나서 여자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게?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그 정보가 어떻게 글로 들어갔어? 어떻게 그 글로 흘러 들어갔어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 근데 여자들은 알죠? 들어가는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안젤라 엄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그러니까 안젤라 이모지 얘기하고 그 이모한테 답답해서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킨단다.
그게 과연 잘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꼭 뭐라 그래? 너만 알아 그래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절대로 그 약속은 절대로 안 지키더라고. 너만 알아. 그건 나만 안 알겠다고 그러지.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또 이모가 이모 친구한테 우리 안젤라가 우리 조카 안젤라가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젤라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는데 너만 알아. 그럼 또 그 친구 또 다른 친구한테 보여. 너만 알아. 하다 보니 누구한테까지 간 거야. 시어머니 기회까지 들어. 안젤라 소름이 끼쳐 안 끼쳐?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며. 그래, 한번 해보자. 선전포고. 이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다 이거야. 네가 뭔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 건방진년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보가 안 들어갔으면 뭐예요? 안젤라가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큰일 났어. 그러나 자기가 결심한 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막 하는 거야. 안젤라가 열심히 할수록 이 고약한 시어머니는 뭐예요? 더 막 고생을 더 시키는 거야. 그 안젤라가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마음속으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내 능력 이상으로 잘해드리다가는 나도 병나겠다.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선을 딱 그었어. 그 선을 시어머니가 밖에 안 받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요게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잘해주던 며느리가 딱 그 선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어머니 손에는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 고함을 치고 막 이 시어머니가 정말 고약하기 짝이 없어. 2년 전환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져서 중풍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고 말을 못하게 된 거야. 우와, 여러분. 그 안젤라는 참 착한 여자야. 이 착한 여자들, 그래서 착하다고 소문난 여성들이 주로 이 자가면병에 많이 걸려. 그래가지고, 안젤라는 큰일 났어. 왜? 하나님한테 약속했잖아. 자기는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한 약속을 안 지켜버렸어. 노력하는 것을 중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요? 죄책감.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노력 안 한 것 때문에 노력을 중단했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혈압 올라서 중풍 걸렸단 말이야. 그 중풍 걸린 죄는 누가 자기 책임 같아.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이제 벌 주겠다.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빌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지금부터라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옛날보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가 중풍 환자가 되니까 옛날에 건강할 때보다 지금 중풍 환자를 보살핀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잠도 잘 못 자고 이제는 뭐 먹는 것도 떠먹여야 되고 뭐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밤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가 막 피곤해 죽겠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죽을 떠먹이는데 이 중풍 걸리면 좀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좀 옆으로 흐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옆으로 죽이 조금 흐르길래 안젤라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안젤라의 손을 꽉 물어버렸어. 응급결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안젤라가 시어머니 뺨따기를 딱 때린 거야.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돼? 눈이 이렇게 돼. 안젤라, 응급결에 시어머니 뺨따기를 때려버렸어. 이제 큰일 난 거야.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한 죄도 있고, 이제는 중풍 걸리게 해놓고 이제는 뭐까지 때렸어? 뺨 따고 가정 때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봐주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안젤라. 안젤라는 뭘 모르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에,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벌 받는 거는요, 빨리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왜? 키가 커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벌 받을 때 손바닥 내미면 선생님이 탁 때리잖아. 그런데, 누구부터 먼저 받게? 꼬마들부터 먼저 받아요. 저는 키가 제일 크니까, 68번째, 70번을 기다려야 돼. 꼬마들은 다 맞고 놀아. 저는 서가지고 뭐요? 70대 맞는 거야. 저는 벌 받는 게 지긋지긋했어. 단체 벌 받는 게. 제발 벌 좀 빨리 받았으면. 그 안젤라도 벌 받으려면 빨리 받고 싶다. 이렇게 됐겠죠. 그거는 다 누가 꾸며낸 일이에요. 악령이, 사단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벌 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나를 생각해 보니까 뭐요? 벌 받아야 뭐요? 벌 받아야 싸. 그렇게 생각하면 벌이 옵니다. 왜? T세포들이 뭐라 그랬어? 벌 받고 싶단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T세포들이 관절염으로 결정을 한 거뭐. 네. 그래서 단체적으로 T세포들이 관절을 막 공격하니까 막 관절이 퉁퉁 붓고, 왜? 관절염이 편하죠. 퉁퉁 부어야 시어머니를 안 돌봐도 되니까. 왜?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이래저래 관절염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큰일 난 거야, 남편이, 와, 이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대놓고 이 관절염을 고치려고 온 병원을 찾아다니니까 뭐밖에 없어.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내 가지고 미국 가면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 데리고 와서 그 비싼 그 뭐 최고 수준의 병원 돌아다녀 봐도 약은 뭐예요? 면역옥제제요. 남편이 실망했어. 이거 어떡하지? 응.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게 휴가가 다 끝나가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누가 뉴스타트를 가보라 그런 거야. 어. 그래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저하고 남편은 이제 오늘 하룻밤 자고 바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만나서 어떻게 이 여자가 안젤라가 자가 면역성 병에 걸리게 됐을까?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집살이를 하고 있대. 그러면 이 고부간의 갈등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성격이 어떠냐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자기 어머니가 대단히 악하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루마티스성 관절염의 원인이 됐구나. 이제 그건 제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이제 한국으로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안젤라하고 나하고 이제 딱 둘이 앉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드시죠? 그랬어. 그랬더니 안젤라 대답이 뭐게? 아니요.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아니, 시어머님 성격이 대단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박사님, 누가 그런 말을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남편분하고 제가 어쩌냐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네. 완전히 시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되면 박사님도 지금 자기 상황을 알고 있고 그러면 막 그때부터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박사님 힘들었어요. 이래야 이 마음이 통하잖아. 근데 이 안젤라는 싹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했을까? 하나님이 벌 줄까 봐. 시어머니 욕하면. 그러니까 이 안젤라는 지금 이 관절염 때문에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 고통보다 더 큰 벌을 또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욕하지 말자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 그러니까 이 소통이 돼야 안 돼. 오히려 저보고 이상한 말 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 시어머니 오케이 좋으신 분이다. 와 여러분, 이렇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이거를 이제 요즘 말로 한국말로 미국 말로 레포트. 그 요즘 한국 사람들 라포라고 그러더라고. 라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의사하고 환자하고는 그런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도 하고 듣고 이래야 도움이 되지, 유전자에. 안젤라는 자기는 뭐요? 그런 며느리 아니다 이거야. 시어머니 욕하는 며느리 아니다 이거. 우리 시어머니 좋은 시어머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유전자에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야,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막막해져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 마음 터놓고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 욕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하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막막합니다. 환자들은 다 의사 앞에 오면 뭐예요?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남한테 안 하던 얘기하고 그래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참 놀랍게 어떤 성경절이 하나가 탁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묘미입니다. 무슨 성경절이 떠오르냐 하면 제가 탁 이 성경절을 처음 봤을 때 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이렇게 느꼈던 성경절인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그다음 누구도 악한 자에게 또 우리는 악한 자는 하나님 미워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 악한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몰라.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일지라도 그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뭐요? 인자로우시니라. 놀라운 말, 이거를 딱 보여줘야 되겠다. 왜? 지금 안젤라는 자기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더 벌을 주신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딱 보여주니까 안젤라가 어머 깜짝 놀라.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악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줬다고 생각하는 그 안젤라 눈에 악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지. 탁 이렇게 탁 보이죠. 어머 성경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지금 팍 뭐가 온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이거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경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네,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이 성경절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12제자와 함께 안 먹어. 가룟 유다 그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초대 안 해야 돼. 근데 12제자. 그럼 가룟 유다도 포함됐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본 성경절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악할지라도 자비로우시니라. 자,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팔리라.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여 각각 묻습니다. 주여, 접니까? 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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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몇 번 했어? 11번 했어. 12번째는 누구요? 가룟 유다가 접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11명에게는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가룟 유다가 12번째면서 그 자기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자기인 줄 아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근데 시침이 딱 되고 어떻게 해? 접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할게? 그래 이 새끼야. 볼태기를 그냥. 네. 자, 가룟 유다가 물어. 선생님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 이 새끼 그냥.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하고 더 이상 아무 말 안 해. 그럼 왜 그래요? 그래, 내가 알고 있고, 네 맞다. 그래놓고 계속 예수님은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선택하라는 거야.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받아서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너희가 다는 뭐요? 12명 다. 여기도 다 해가지고 12명을 확인하면서 가룟 유다를 아직도 포함시켜 안 시켜? 이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은 뭐예요? 자는 너희는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여러분. 제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 제가 예수님.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 나는 빠져.
여기서 이 안젤라가 이걸 딱 보더니 놀라.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절염을이라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야. 그걸 안 거야.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더니 우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는 거지. 왜? 그거는 혼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어. 남편한테 시어머니 뺨 따고 때렸다고 얘기했겠어요? 그 손잡고 울고 나더니 드디어 박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혼한 얘기 쭉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관절염을 주셨다고 오해했습니다. 악한 자도 이렇게 가룟 유다도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 용서의 피를 다 같이 마시라고 하시는 하나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 엔돌핀 나와 안 나와? 팍 나오는 거야. 콧노래가 절로 뭐요? 나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그리고 자기가 숨겨놨던 비밀을 어떻게 박사님한테 드디어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안젤라밖에 몰라. 공개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 안젤라 씨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안젤라 씨에게 벌 주거나 안젤라 씨를 떠나거나 그러실 분은 절대로. 그래서 이 안젤라가 뉴스타트에 와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뭐예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기뻐하고 생기 막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T세포 안에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더 이상 T세포가 관절을 공격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래서 그때 총 프로그램이 3주였어요. 21일간 했는데, 안젤라가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뭐요? 통증이 쑥쑥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10분을 걷다가, 30분을 걷다가, 하루하루가 달라져서, 안젤라가 프로그램 끝나고 돌아갈 때는 1시간, 2시간을 걸을 수 있는 그렇게 회복돼 버린 거야.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안젤라 말이 뭐냐면 박사님, 이제는 제가 우리 시어머니 중풍이 뭐예요? 이제 날 수 있도록. 중풍이 낫는 건 어떻게 돼야 나아요? 뇌세포가 재생하면 돼. 뇌세포 재생하게 안 하게? 과학자들이 발견. 뇌세포 재생도 뭐만 받으면 돼?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만 켜지면 뇌세포가 재생이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는 이민 가방 같아서 강의 한 편이 뭐예요? 이 두꺼운 카세트죠. 그거를 40강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돼? 이민 가방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 상황은 어땠냐 하면 그 간병인을 아주 못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 간병인 맨날 때리는 거야. 와, 이 환자가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말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게? 시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그 착한 우리 며느리 안젤라를 그렇게 구박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벌 줘서 중풍 걸렸다고 생각. 다 하나님 건 다 벌이야. 천벌.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 네. 벌 줬어. 근데 안젤라가 와서 뭐라 그래? 어머니, 간병인 내보내고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겠어요? 지금 맨날 얻어맞고 살고 있는데, 아이 며느리가 다시 자기가 다 났습니다. 시어머니 감동을 받아,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강의 들어보세요. 현미밥 드십시다. 건강식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점점 회복했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게? 뇌세포도 재생하고 이래가지고 한 1년 후에는 안젤라하고 같이 집행이 짚고 성당에 가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막 그 안젤라의 그 사랑에 뭐예요? 뭐 감격한 거야. 그러니까 뭐 생기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젤라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젤라도 변화시키고 시어머니도 변화시켜서 이렇게 그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가정으로 돌변했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정도 이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부부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